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싱가포르 창의공항 터미널 4에 나와 있고요. 한국에서 장인 장모님께서 오셔서 조금 일찍 나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몇 달 만에 이렇게 공항에 나와 있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싱가포르 처음 왔을 때 생각도 나고 해외 이직에 대한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해외 이직 제의를 받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력서를 준비하고 영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뭐 책이 됐던 인터넷이 됐던 뭐 다른 사람의 경험도 들을 수 있고 정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합격 이후에 연봉 협상 과정이랄지 정작 해외 체류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제 주변에 이제 경험이 있는 선배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정보를 얻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제가 재작년에 중국 쪽에서 오퍼를 받고 준비를 하면서 이런 정보들도 뭐 공유를 해봐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항에 나온 김에 생각도 났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경력직 해외 이직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을 거고요. 신입 이직이나 신입의 그 취업과 관련해서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경력이 아직 짧으신 분들도 뭐 앞으로 제2, 제3에 또 이직을 하실 수도 있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입분들 그리고 경력직 해외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2번 해외 이직 제의를 받았었고요. 첫 번째는 물론 싱가포르여서 지금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지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제의를 받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최종 단계에서 제가 거절을 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싱가포르에 살고 있어요. 우선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고 가장 중요한 연봉 협상에 있어서는 해외 이직의 경우에는 아마 국내에서도 이직하는 경우 마찬가지일 거예요. 연봉에 있어서 사실 조정할 수 있는 폭이 많지는 않아요. 이미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이런 사람을 뽑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내국인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일단 채용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일 경우에는 연봉 외에 외국인으로서 좀 더 지원해 줄 부분들이 아마 회사 내에 이미 그런 시스템이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봉을 가지고 회사와 협상을 해서 뭐 50%, 30% 이렇게 올려받기가 결코 쉽지 않은 구조예요. 보통 해외 이직을 준비하면서 인터뷰나 이력서가 오가고 이런 과정들이 짧으면 6개월, 길면 거의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이제 뭐 최종 이직 확정이 되고 연봉이나 이제 기타 부분들을 서로 조율하면서 뭐 그런 연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한두 달은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이미 해외 이직을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한두 달도 되게 길게 느껴지고 사실 애가 타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 협상을 길게 질질 끌고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의 비싼 물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고, 저 전에 제가 이제 롤모델로 삼고 있는 선배가 이제 싱가포르에서의 한 3년 정도 체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연봉이 이제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뭐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오른 거는 한 10% 정도 조금 올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해봤더니 중국에서도 이제 한 10% 연봉을 올려주고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조금 밀고 당기는 기간을 거치고 나니까 스톡 옵션 제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연봉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이미 제시하는 금액에서 많은 부분을 더 얻어내기는 어렵다는 이런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한 10% 내외였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연봉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어냈어도 해외 구직자가 요구할 수 있는 한 가지 좀 특권 같은 게 있어요. 리로케이션 패키지라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해외 이직할 때 아니면 미국이나 호주처럼 좀 나라가 큰 곳에서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뭐 긴 거리를
거주지를 이동해야 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 어느 정도 관련된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 리로케이션 패키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집, 자동차, 그리고 자녀 교육비,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해외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랄지 항공권 같은 교통비용, 가족들을 포함한 의료보험, 매년 본국에 방문할 수 있는 항공권 지원, 그리고 새로운 집을 구할 때 에이전트 소개라든지 에이전트 피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입사 전에 집을 구할 때까지 뭐 짧게는 1, 2주, 길게는 뭐 한 달까지도 이렇게 머물 수 있는 호텔이나 거주지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리로케이션 패키지는 어느 정도 직급의 연봉에 따라서 비례하는 부분이 있어요. 직급이 높을수록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아무래도 직급이 낮으면 받아낼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조금은 받아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집이나 자동차, 자녀 교육비 같은 것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소소하게 일회성 비용으로 끝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외 이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 인사팀에 물어봐서 받아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경험한 바로도 인사팀에서도 연봉에 대한 부분은 사실 너무 빡빡하고 그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리로케이션 패키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리로케이션 패키지 중에 집, 자동차, 자녀 교육비 같은 것도 뭐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 회사에서 사택이랄지 모든 걸 법인차랄지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하우징 얼라우언스나 카 얼라우언스로 그 급여에서 조금 별도 항목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 연봉에 그냥 이렇게 녹여가지고 한 번에 받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제일 좋다, 정답은 이거다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주재원으로 나오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글로벌 기업에서 그 아시아 헤드쿼터로 뭐 이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랑 그 다음에 아예 외국 회사로 또 다른 이직을 염두에 두고 이직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각 경우에 따라서 뭐가 더 좋다 이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싱가포르에서 장기 거주할 계획은 초기에는 없었고 지금도 없지만 연봉에 녹여주는 게 가장 좋긴 한 것 같아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연봉을 받아내기란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리로케이션 패키지에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걸 받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싱가포르처럼 물가가 비싼 나라에서는 오히려 연봉보다도 이 리로케이션 패키지만 잘 받아도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나 사실 해외 생활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컴펜세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컴펜세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갑작스러운 이직으로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이제 이직하는 회사에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집 계약이 뭐 아직 1, 2년이 남았다. 근데 이제 보증금이 남아 있는데 내가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면 이 보증금을 날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도 한 학기 학비를 다 내놨는데 갑자기 이동을 하게 되면 학비 같은 경우 환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손실들을 새로운 회사에서 이제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컴펜세이션이라는 것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꿈꾸는 해외 이직이나 해외 취업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연봉을 못 얻어냈다고 하더라도 이런 리로케이션 패키지나 컴펜세이션에서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얻어내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싱가포르로 이직을 할 때 평소에 늘 꿈꿔오던 해외 이직의 기회라 정말 정신없이 계약을 하고 뭐 이렇게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서 사실 거의 끌려갔었는데요. 두 번째 이제 중국 쪽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이제 경험도 있고 이제 가족도 아이도 생기고 해서 조금 더 막 꼼꼼하게 따져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하면 더 받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됐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시장에 가서 가격도 잘 못 깎는 스타일이라 연봉도 협상도 되게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제 제가 경험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른 분들도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오늘 공항에서 급하게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같이 해외 이직을 하고 계시거나 해외 이직을 꿈꾸는 분들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또 제가 해외 직장 생활이나 이직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히 계세요.